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요즘이 아니죠. 작년부터 정부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출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파트 70%, 80% 이렇게 다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규제가 들어간 이후로는 이게 투기 지역이냐 조정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파트를 40%, 50%, 많아봐야 70%예요. 근데 이 70%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별로 없죠. 그런데 그래, 좋다 이거야. 70%도 이용을 했다 쳐요. 근데 내가 자금이 또 필요해서 해당 아파트로 또 대출을 받고 싶지만 안 해줘. 가계자금으로는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어요. 투기지역, 조정지역 말할 것도 없고 한 50% 이용했으면 더더욱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비은행권. 이 말은 곧 이자가 낮은 은행이 아니라 이자가 좀 더 은행보다 높은 이금융권 혹은 대부업, 이자가 높은 이런 빌어먹을 일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집값 잡고 부동산 규제하는 건 좋지만 평생 힘들게 모아가지고 내 집 한두 채 마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옥죄버리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대부업체나 이런 고금리 업체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나 대부업체 사람들만 살만 났죠.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대출 상담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금융권,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근데 충분히 은행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인데도 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은행을 이용 못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자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은행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더는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이자가 좀 더 높은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그래, 이건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규제 때문에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아니, 이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높은 거. 한장할 일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금융권 대출 상담사이다 보니까 저희는 바쁩니다. 우리 정부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요. 응?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 이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내가 필요하게 되면 내가 깝깝해버려. 나도 이제 고금리 써야 돼. 미칠 일이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진짜 이 아파트 담보대출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실적 많이 월급 많이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은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에서. 그런 거, 내 생각에는 그 금융위 관련자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데,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왜 그 모양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거기다 앉혀놓으면 우리나라 말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되고. 자, 오늘은 아파트 추가담보대출 이런 용도로 이용해 보세요. 은행에서 저금리로 충분히 이용을 했어요. 저금리, 담보죠. 담보로. 근데 자금이 필요하다 보면 담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신용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1금융권 이용을 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돈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이금융권을 어쩔 수 없이 이용했어. 어쩔 수 없는데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대출 안 해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항상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고 했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니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여기서 딱 멈췄다면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넘어가게 됐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월 납입 금액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자가 높은데 또 원까지 같이 내야 돼. 거기다 연금도 내야 되고 또 연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내가 확 펴서 돈이 확 들어올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여기까지만 있을 때보다 생활비가 더 줄어들게요. 여기까지 있을 때보다 생활비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생활했던 그 생활 습관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늘어난 상황이 되기 전이나 아니면 늘어났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로 기존에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은행에서 받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은행에서 받지 뭐하게 너희들한테 연락한대. 그런 식의 멘트를 남겨놨는데 나 진짜 보고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얘기를 한 건지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은행에서 먼저 받지. 미쳤다고 이금융권을 받아요. 제정신이고 그거. 간혹가다 이금융권 먼저 받는 분도 있어요. 먼저가 아니라 대안해버리는 분들 이금융권을 왜?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자금이 크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은행이죠. 근데 오늘 알려드린 건 추가담보대출이에요. 추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이용했어. 더 이상 저금리가 안 나와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신용대출로 이렇게 고금리를 이용하게 돼버렸어. 이거 그대로 그냥 끌고 갈 거예요. 대부분 여기는 10%대에서 24%까지인데 평균 10% 후반 나와요. 이 정도면 이금융권 가면. 이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죠. 이럴 때는 후순위를 이용해야죠. 후순위를 취급하는 곳은 이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이 있고 대부업 중에서도 또 P2P라는 또 상품이 또 따로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같은 이금융권일 경우에 이자 높은 거 아니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아니요. 이건 담보잖아요. 담보대출. 이건 신용대출이고 이거 이용하시고. 그래서 금리가 평균 약 제 생각에 18% 정도 될까? 그러는데 여기는 아니죠. 이것은. 여기는 담보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면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로 취급을 하게 되니까 보통 후순위는 6에서 8% 사이가 많아요. 이제 상품에 따라서 좀 더 높은 금리가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좀 만드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업자는 6에서 8%대. 그럼 여기서 신용대출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걸로 만약에 받아가지고 이 담보를 받아서 후순위로 받아서 이것을 다 상환을 딱 해버려. 납입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어마어마하게 납입 금액이. 그럼 생활하는데 부담이 덜해. 그러면 내가 추가로 대출 받을 일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민대출 이용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월 납입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잠깐 숨통 트는 것 뿐이지 두세 달 지나면 더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대출을 또 받는, 고금리인지 알면서 또 받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걸 추천한다는 거예요. 대부업에는 P2P도 있어요. P2P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에서 11% 사이. 이것도 금리 낮죠.
이제 이 대부업이 이제 높죠,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막 틀리는데, 최고는 24%까지도 있고, 저 대부업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저라면 내가 신용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근데 아파트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만큼 다 받았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런다고 여기서 딱 손을 놔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평생을 힘들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첫 집인데, 이거 갑자고 이걸 받아요. 내 집에 설정 들어오고 그러는 거 정말 싫은데. 이거 대출 막 늘어나서 만약에 못 갚은다 쳐요. 그러면 이 집은 온전할 것 같아요? 신용대출이니까 집은 손 안 댈까요? 집으로 다 압류 들어가 버리죠, 바로. 담보대출 받아서 연체해도 압류 들어가지만 신용대출 받아서 연체해도 집으로 압류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아껴두다가 똥 된다는 말 있죠.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껴둬봤자 손해. 이걸로 더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러다 결국에 압류 들어가서 경매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큰 문제가 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금융권이나 P2P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놓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빨리빨리 모아야죠. 또 납입금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네. 그동안 못 산 거 다 사? 못 먹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생기, 또 이제 이것 꽉 차고 이제 뻥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기 전에 차라리 이걸로 방어를 해라, 이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걸 미리 차단을 하고, 월 납입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저축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적금 넣어서 목돈 나오면 그걸로 부분 충도 상환하고 또 상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줄여나가야죠. 그렇지 않고 이것만 끌고 가면 절대 빚 못 갚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로 끌고 갈 거야. 갚은다 쳐 그래. 열심히 일해서 진짜 갚은다 쳐.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갚은다 쳐. 근데 이거 받아서 나가는 지출보다 이것 때문에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이자 지출도 더 훨씬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은 다 받았어. 또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 신용대출이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이자 높은 것들도 있어. 그러면 하루빨리 이걸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